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관련, 스페이스X 관련 또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스타트는 이게 FSD 베타입니다. 제가 FSD 베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거 실험용 G가 아니냐. 근데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걸 잘 쓰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쓰면서 느낀 점은 만불 가치를 베타를 써야지, 이건 못해도 7, 8천 불은 저는 싸게 샀죠. 일찌감치 질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돈값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관계가 아닌가. 잘만 쓰면 훨씬 더 운전이 편해진다. 근데 오늘 10.5가 이게 좀 약간 릭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반 이 베타 테스터들한테, 이것도 일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대충 루머는 유튜브 영상도 지금 막 누가 올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플로이들 상대로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이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믿을 만한 소스겠죠. 일반인들한테 뿌렸다간 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제 10.5를 좀 뿌리는 것 같고, 저도 조만간 받겠죠. 받게 되면 또 10.5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땡스 때 여행을 할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로드트립을 하면서 10.5가 어떤지도 계속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이제 유출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한글로? 릭된 이런 릴리즈 노트를 보면은 재미난 게 나와서, 여기 보면 콘하고 사인의 디텍션 레이트를 올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좀 약간 이제 머신러닝 아니면 통계적인 언어가 나오는데, 오버샘플링과 오버웨이팅을 통해서 프리시전과 리콜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재미있었는데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발전은, 제가 지금 쓰면서 딱 한 번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멀징할 때 여전히 이렇게 차선을 멀징하거나 하이웨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경우는 좀 위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긴 차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시티에서는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자, 돌아와서 오버샘플링과 오버웨이팅이 뭐냐면,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돌리면 좋겠죠. 근데 그 데이터는 사실 그 퀄리티가 보장이 안 돼 있죠. 그 안에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도 있고 나쁜 퀄리티의 데이터도 있고, 사실 그리고 이걸 다 돌릴 만한 컴퓨테이션 소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어떻게 샘플링을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떤 클래스에서 얼만큼 더 많이 뽑아먹고, 언더 샘플링은 사실 데이터 셋은 이런데 많은 거를 좀 축소시켜서 결국은 같은 셋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좀 적지만 거기선 더 많은 샘플을 뽑아내서 일종의 웨이팅 값을 줘서 좀 조절을 했다라는 거죠. 이 머신러닝의 단점이 케이스가 별로 없으면은 빈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비중을 둬서 웨이팅 값을 줘서 프리시전하고 리콜을 더 올렸다라는 거죠. 이제 사인의 디텍션이나 특히 콩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공사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참 재미난 게, 보통은 일반 분들이 얘기하는 게 프리시전만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콜을 잘 얘기를 하질 않죠. 이제 프리시전은 말 그대로 정확도인데, 이거 두 개를 꼭 집어서 이렇게, 근데 참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서 얘기해도 되는데, 약간 노트가 정말, 테슬라는 그냥 이런 것들을 약간 릴리즈 노트를 일반 분들을 상대로 그래도 좀가 엔지니어링 틱하게 만들어놔서 참 이런 게 흥미로운데, 자, 프리시전은 정확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잘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 디텍팅 한 것 중, 머신러닝이든 뭔 센서든 내가 한 10개를 찾았는데 그중 9개만 제가 원했던 겁니다. 그럼 프리시전이 90%겠죠. 근데 리콜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사실은 이 보면은 false negative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찾고 싶었던 그 9개가, 얘는 10개만 찾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중 9개가 맞았지만 실제 샘플 한 11개, 12개 더 있었던 거죠. 15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리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false negative, 그 원래 있었어야 되는 것들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찾은 것 중 9개가 맞은 건 프리시전. 근데 아예 그걸 다 찾았어야 되는데, 딴 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리콜. 그래서 이 두 개를 왜 꼭 명시해야 되냐면, 보통 머신러닝에서 프리시전을 올려버리면 리콜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틀리더라도, 이건 너무 귀중한 데이터야,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돼. 그럼 리콜을 올리죠. 그러면 프리시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항상 스태티스티컬하게든 머신러닝이든 이거 두 개를 유심히 봐야 된다. 이걸 트릭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막 개발한 모델이 막
90%막 넘는다고 하지만 리콜은 형편없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반면에 이제 리콜이 높게 되면 프리시즌이 대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릴리즈 노트에 써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고요. 제가 한번 경험해보고 정말 그렇게 또 좋아졌는지, 특히 이게 멀징하는 것들 성능이 더 나아졌는지 조만간 영상을 또 촬영해서 오토 라벨링 된 비디오라고는 하지만 많이 그래도 이제 수작업을 줄여가고 있겠죠. 예.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의 그런 AI 데이 때 소개했던 VRU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의 모델 등, 그리고 특히 오토 라벨링을 계속 증진시키고 있어서 이제 수작업을 많이 떨어뜨린 것 같은데, 새로운 클립들이나 그래도 여전히 아마 그때 소개했듯이 여전히 사람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효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10.5의 릴리즈 노트를 얘기를 했고요. 조만간 제가 금방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식인데요. 참 이 회사는 그러니까 여전히 참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게, 여튼 뭐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죠. 3랑 Y가 지금 아주 그냥 저렇게 파킹랏에 꽉 차 있는, 레이풀 테슬라가 이제 로지스틱이 못 따라가는 것 같다. 하여튼 연말에 이제 밀어내기 또 신공을 벌일 것 같긴 한데, 중국 쪽에서 업데이트된 얘기가 뭐냐면, 주행거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LFP를 쓰는 스탠다드 레인지,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라고 이제 이름도 바뀐 것 같긴 한데, 여튼 제일 낮은 버전, 그냥 이제 모델 Y, 모델 3의 주행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이게 인산철을 쓰는데 아마 지금 추측은 배터리 용량을 좀 더 밀어 넣었을 거고, 이제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일종의 셀2 팩이죠. 모듈리스 팩이라고 하는데 공간을 더 확보해서 배터리를 더 밀어 넣은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성능이, 이게 가속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게가 증가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모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파워를 조정한 건지, 여튼 그런 면들이 보이면서 이제는 100까지 가속하는데 6초대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워낙 저가형 모델이니까 그렇게 성능에 목매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사면서 오히려 더 주행거리를 늘리는 게 상품성을 더 좋게 만들겠죠. 그래서 중국 기준으로는 이제 그냥 보면은 500km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당연히 중국 기준이니까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환산하면 확 줄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진보했다. 이러면서 상품성도 좋아지고 결국 마진도 올라가겠죠. 왜냐면 더 싼 배터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가격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마진과 상품성은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진짜 주력 모델 다음, 그러니까 인프라가 계속 갖춰지고 슈퍼차저가 갖춰지면은 정말 그냥 모델 3, 모델 Y 낮은 버전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일 낮은 버전은 보면은 이제 후륜 구동입니다. 모델 Y도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죠. 중국 내에서. 이게 레어 휠 드라이브 버전인데, 테슬라가 참 이 버전을 잘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전에도 아마 살짝 이제 롱레인지의 같은 팩에 이제 옛날에 제가 살 때 레어 휠 드라이브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주행거리가 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델 3나 모델 Y도 지금 모델 S 못지않게 주행거리를 뽑을 만한 사실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좀 더 사람들이 여전히 선호하니까요. 그러면은 듀얼 모터가 아니라 이제 큰 팩의 레어 휠 드라이브로 하면 지금 충분히 효율을 더 올려서 거의 400마일 가까이, 미국에서 지금 모델 3가 350마일이니까요. 400마일 가까이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팀킬이니까 그거는 진짜 안 만들어준다는 점, 그런 것이 다시 저한테 이렇게 리마인드로 생각나게 됐습니다. 현재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니까. 여튼 상품성과 마진은 또 엄청 좋아졌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현상이고요. 아까 제가 사람들이 좀 더 주행거리에 여전히 좀 신경을 쓴다고 얘기를 했죠. 아니 지금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저렇게 많이 깔려있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왜 주행거리를 신경 쓰냐. 그러니까 사람이 좀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 V3를 많이 깔고 있지만 V2가 메이저이긴 합니다. 카인드라이버나 테슬라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V2랑 V3랑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 왜냐하면 V3가 250이지만 그게 계속 250으로 밀어넣지는 않죠. 250kW로. 초반에만 빠르고 배터리 특성상 후반 가면 느려지기 때문에 결국 0에서 100%까지 차는데 V2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근데 제가 그때 디펜스를 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없고 강심장 없고 보통 10%에서 80%를 채운다고 하면은
5분에서 7분 차이니까 그건 꽤 의미 있는 차이다. 왜냐면 기름을 넣을 때 기름 가스카들들은 그냥 쿡 넣고 훅 가는데 그 몇 분의 차이가 우리가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도 크게 느껴진다 그러는데, 요즘 제가 써보니까 V2랑 V3의 차이는 솔직히 2배입니다. 그러니까 V3는 정말 20분이면 되는데 V2는 정말 그만큼 채우려면, 원하는 만큼 채우려면 40분 정도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V2는 150kW지만 그 라인을 쉐어합니다. V3는 반면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요즘 너무 테슬라 차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10중 팔고 V2를 가면은 진짜 밤늦게 들어가지 않는 한 웬만한 시간대에 가면은 그 라인을 옆차와 쉐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한간 좀 시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늦은 시간에도 거의 쉐어할 확률이 높습니다. 워낙 테슬라가 그만큼 차를 많이 팔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150을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라인을 쉐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V3를 찾게 되고, 근데 V3만 또 찾아 들어가기에는 그 여행 라웃이 그렇게 짜지냐는 거죠. 좀 띄엄띄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또 주행거리를 신경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를 생각했을 때 사람이 또 간사하죠. 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모델 S의 제일 수 있는, 물론 욕 스타일이나 그 신기술이나 내부 좋은 디자인을 맛보려는 것도 있지만 주행거리가 여전히 그래서 신경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가성비 높은 건 옛날 기준으로 듀얼 모터인데 이제 롱 레인지 기준에 레어 휠 드라이브로 바꿔주면은 주행거리가 더 늘 텐데 그걸 안 만들어준다라는 게. 근데 지금 제일 낮은 급은 여튼 중국에서 상품성이 엄청 좋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파이낸셜 타임에서 재미난 또 기사가 났는데, 폭스바겐이 유일하게 테슬라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생산량으로 그런 예측 기사를 내놨습니다. 한 2024년에. 이 표를 보면은 폭스바겐은 거의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이게 100%가 테슬라 기준입니다. 근데 다임러나 BMW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죠. 스타란티스가 분발하니까 올라갈 것 같고, 포드도 2025년에도 테슬라 대비 생산량이 한 40%, GM도 40%를 못 맞출 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동의를 하는데 폭스바겐만 동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테슬라보다? 그래서 이 브랜드별로 비교한 표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생산량, 판매량을 2020년에 이 파이낸셜 타임이 좀 낮게 잡더라고요. 이제 2020년에 100만 대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폭스바겐이 더 영향받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흐를 것 같지만 폭스바겐이 이렇게 올라갈지는 의문이다. 왜냐면 이게 제가 유럽에 있질 않아서 유럽에서는 그렇게 폭스바겐이 선전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전혀 힘을 1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한 표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제 타 회사 소식들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저렇게 비교를 해봤으니까. 이제 아예 만들질 않고 지금 리콜만 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GM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 배터리 화재 때문에 이제 90% 충전도 아니고 80%랍니다. 이러면 NMC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대신 파킹 리스트릭션은, 그러니까 하도 불이 나니까 차고에도 넣지 말라는, 자기 차를 뭐 이런 가이드를 주면 참 소비자들이 무슨 기분에 이 차를 탈지. 여튼 그거는 없애버렸답니다. 대신에 충전 용량을 80%.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이렇게 말로 생산해주면 고맙겠네요. 80% 아직 진짜 갈 길이 멀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는 벌써 저렇게 FSD 업데이트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경쟁사들은 전기차나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래도 웨이모도 꾸준히 이 상업용 트럭,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세미 트럭에서가 자율주행이 더 빨리 올 거라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빨리, 지금 너무 힘드니까요. 지금 드라이버들이 없어서 상황이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냥 강제로, 법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그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릴리즈 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웨이모도 UPS랑 발빠르게 텍사스에서 좀 사람이 한적한, 그리고 그 물류의 한 축이죠. 긴 축 I-10 그 고속도로에서 테스트할 요량으로 이번에 그 많은 물류를, 특히 연말에 정말 넘쳐나죠, 미국은.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많은 물건들이 팔리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 한번 UPS가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모도 죽진 않았다. 어떻게든 저기서 발을 들여서 수익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로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스페이스X입니다. 이게 또 신기한데요. 참 대단합니다. 의외로 뭔가 우리가 한계에 도달한 듯 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걸 못 만드는 듯 하면서도 참 일론 머스크 특유의 잘 웰 프로브된 기술들을 버무려서 정말 새로운 걸 하는. 근데 이게 가능할진 잘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 이제 리플라이를 해서 SSTO가 뭐냐면 싱글 스테이지 투 오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켓은 익스텐더블 멀티 스테이지 로켓으로,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밀어주는 로켓이 있고, 이제 리유저블로 지금 스페이스X가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로켓이 돌아오는 것까지, 그래서 그걸 계속 다 재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싱글입니다. 하나로 쏜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트윗에 리플 보면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해서 연료량이라든지 개선을 하고 로켓의 파워를 하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도입니다. 당연히 어드밴테이지는 이 구조가 간단해지니까 이득이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어마어마한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누가 재사용 로켓 이론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돈을 세이브하는지 몰랐냐라는 거죠. 이 컨셉은 정말 옛날부터 나왔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더 쌌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측 못하는. 아직은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워낙에 스타쉽의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잘 어떻게 조절하면 한 방에 쏴서 이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어마무시한 이제 시장 하나 개척하게 되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진지하게 답변은 안 하고 여기서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중력이, 이게 지구의 중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에서는 쉽다. 그게 당연히 가능한데 지구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아직은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뮬레이션상 이론상 개선을 통하면은 SSTO도 뭐 노려볼만 하다라는 새로운 이제 그냥 한 방에 쏴서 정말 공상과학에 나오는, 한 방에 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오빗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세상도 꿈꾸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